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율을 마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재산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율 보시면요. 이제 표준세율, 우리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세율이 표준세율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토지를 보시면 종합합산 과세 대상 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있잖아요. 거기 보면 5천만 원 이하는 1000분의 2, 1억 초과 1000분의 5잖아요. 그럼 종합합산 같은 경우는 1억만 초과해도 1000분의 5예요. 그런데 별도 합산 과세상 토지는 어때요? 10억을 초과를 해야지 1000분의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어느 게 더 많나요? 똑같은 가격일 때 종합합산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10억이라고 그러면 과세 표준이 10억이라고 그러면 별도 합산은 얼마인가요? 280만 원이에요. 10억이라면 딱 10억이라면 초과 부분이 없으니까 280만 원인데 만약에 종합합산이라면 1억 초과하면 9억이 되죠. 10억이라면 10억을 계산했으니까 그럼 5945 450만 원에다가 25만 원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475만 원이 된다는 거죠. 280만 원에 475만 원 차이가 굉장히 많죠. 과세 표준이 같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거 있다. 그리고 여기에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은 우리 재산세에서는 이렇게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게요. 오로지 두 가지만 합산해서 과세를 해요. 합산해서 과세를 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이래요. 여기에 토지가 강남구가 있고 또 서초구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나대지가 있고 여기 나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갑이 갖고 있다고 볼까요? 갑은 나대지가 여기 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나대지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뭔가요? 나대지 얘기를 한 것은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대지는 종합합산 과세죠. 그럼 종합합산 이게 과세 표준으로 1억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억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에도 이게 1억짜리. 갑이 갖고 있는 게요. 강남구에 우리 원래는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에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야지 과세 표준이 되잖아요.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1억이라고 한번 볼까요? 1억씩이라고? 다 1억씩이라고 봐요. 이럴 때 재산세를 과세할 때 어떻게 하는 거군요? 같은 구 안에 있는 것은 뭐 해야 되는가? 합산하라고 했죠? 그러면 나대지니까 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니까 합해요. 그럼 얼마가 돼요? 2억이 되잖아요. 2억에다가 세율을 한번 볼까요? 나대지 세율을 한번 보면 1억을 초과를 하면 25만 원 플러스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잖아요. 그러면 1억을 초과하는 게 1억이 있네요. 그러면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75만 원이라는 거죠. 75만 원이요? 그런데 두 개를 합하니까 75만 원이 나오는데 서초구에 딱 하나만 갖고 있어. 1억짜리. 이건 합할 게 없잖아요. 합할 게 없으면 1억이면 얼마가 되나요? 그러면 1억이면 얼마? 25만 원이라는 거죠. 그 세율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25만 원. 그러면 1억짜리일 때 25만 원이면 2억짜리면은 2억 두 개를 합하니까 2억이면 얼마가 돼야 돼? 50만 원이 되는데 뭐가 돼요? 75만 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한다. 합하면 어때요? 세금이 눈덩이처럼 더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런다?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거죠. 합하는 것도 어디 것만 합해라? 같은 시군구에 있는 것만 합하지 다른 시군구에 있는 거 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도 합하는 건 뭐만?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와 종합합산 과세상 토지만. 다른 것은 절대로 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주택이라고 쳐볼까요? 주택이다. 그럴 때는요. 이거는 따로따로 계산을 해. 이거 따로 계산, 이거 따로 계산. 다 따로. 같은 시군구에 있어도 주택은 합하지 않아요. 뭐만 합하겠다? 합산자 들어가는 것만 합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맨 하단에 이제 분리과세 대상인데
오른쪽 페이지 맨 위죠. 이제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농지 및 목장용지 임야 1000분의 0.7이죠.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 4%, 4%. 그 밖의 토지는 뭐래요? 그 밖의 토지는 1000분의 2. 근데 여기서 좀 하나 보실 게 있어요.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40, 1000분의 40, 4%죠. 4%. 4%인데 그 밑에 건축물을 보시면 그 바로 밑에 건축물을 보면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어때요? 또 역시 과세 표준의 4%예요. 그러면 토지도 4%고 건축물도 뭐예요? 4%. 우리 재산세 과세할 때는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라고 그랬죠. 4%, 4%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4%, 4% 과세하겠다. 알겠다. 그거 내용 한번 보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정리를 할 것은 우리 취득세에서요, 사치성 재산이 있었죠. 취득세 사치성 재산이 뭐였었나요? 별, 꼴, 오, 주, 선, 별장, 골프장, 또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고급 선박.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신 대로 한다면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은요,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 또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 건축물이 있잖아요. 건축물이 있죠. 이것을 전부 다 몇 프로로 하래요? 4%, 과세 표준의 4%, 이것도 과세 표준의 4%, 이것도 과세 표준의 4%, 이것도 4%. 그래서 재산세는요, 이렇게 내고 있어요. 조금 이따 부가징수에 나오겠지만은 토지분해, 건축물 분해에 대해서는, 이 건축물 분해에 대해서는 4%를 적용해서 언제 내는가 보면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받게 되어 있어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받게 되어 있고, 이것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받겠다라는 거죠. 과세 표준의 4%를 적용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상한 게 이거예요. 고급 주택, 고급 선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별장이 있는데 취득세에서는 이것을 중과세를 했죠.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8%를 더해서, 표준세율의 8%를 더해서 세율을 적용했어요. 왜? 너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 와서는 뭐 아무런 저기도 주지 않네? 우리가 고급 선박 같은 경우는 신경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는데 고급 주택은 어떤가 보면요, 이 고급 주택은 주택이죠? 주택이에요. 재산세에서는 고급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못해요. 안 나와요. 그냥 일반 주택하고 똑같아요. 재산세에서는 여기는 가격은 높을 수 있겠죠. 일반 주택이 1억이라면 이게 10억이다. 그러면 재산세는 금액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더 내겠죠, 당연히. 다 내요. 그런데 고급 주택이라고 해서 세율을 왕창 더 받는 게 아니다.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고급 주택. 그래서 안 나오는 거죠. 또 이 별장도요. 별장도 주택하고 틀릴 바가 사실은 없어요. 별장을 어떻게 구별하는 거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놀이나 휴가 이걸로 사용한다면 뭐예요? 별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장도 주택이기 때문에 우리 주택은 어때요? 주택은 무조건 토지 포함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 포함이에요. 부속 토지 포함, 주택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부속 토지 포함 해서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 그 밑에 주택의 세율이 있죠. 주택의 세율. 취득세의 규정에 따른 별장은 얼마래요? 4%래요, 이게. 그러면 이것은 일반 세율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 세율, 지금 주택에 있는 세율 보시면 나오죠. 그 세율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 이거는 고급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는,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별장은 토지를 포함해서 몇 프로를 하겠다? 4%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는 그냥 언제 받을 건데
여기는 아까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여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나온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에 받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택도 그래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토지는 9월, 건물은 7월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렇게 9월 달에 받는가 보면요. 그 농지 같은 거 갖고 있는 분들 추수를 언제 해요? 가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받는 거예요. 재산세를. 근데 주택은요. 토지도 있고 건축을 묶어서 과세하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절반은 언제? 7월, 절반은 9월. 그러면 여기에 별장은 세율은 주택의 1000분의 1에 1000분의 4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얼마가 된다? 그대로 토지 건물을 묶어서 4%예요. 그 절반을 나눠서 내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4%로 과세되는 것은 이것만 4% 되고 고급주택은 해당 사항 없는 거. 이거는 사실 고급 선박은 5%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신경 쓸 건 없으니까 고급주택은 일반주택과 동일하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에 2번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이 얼마래? 1000분의 5. 여러분이 지자체 조례 같은 거는 우리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니까 기억을 하실 건 이거예요. 시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 얼마가 되겠다? 1000분의 5. 이런 일반 건축물은 얼마고요? 1000분의 2.5가 된다라는 거예요. 63빌딩도 1000분의 2.5예요. 시가표준액 나오겠죠? 시가표준액에다가 뭐를 곱해서?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해서 나온 금액에 1000분의 2.5를 곱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밖의 건축물은 얼마래요? 1000분의 2.5. 일반적인 건축물은 1000분의 2.5죠. 그 다음에 주택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과세는요. 중과세는 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밀억제권자라도 공장 신설 증설을 하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데 재산세도 중과세 됩니다. 그런데 단 5년간 5배만 중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 즉 1000분의 2.5죠. 일반 건축물의 5배니까 1000분의 12.5가 된다는 거예요. 몇 년간만, 5년간만 중과세를 하겠다. 하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율이 적용이 있는데요. 그 탄력세율은 조금 전에 보셨던 내용이고, 근데 그 탄력세율 중에서 그 뒤에 거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뒤에 부분은.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우리 이제 그 재산세는요, 취득세와는 달리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세율을 내리거나 올렸을 때 계속 그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세율을 올리거나 내렸다면 다음에는 다시 표준 세율로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율이 적용해 1번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별도 합산 과상 토지가 있다면, 동일한 시군구에 있다면 전부 다 뭐해라? 합해라. 또 종합합산도 합해라. 근데 분리과세 대상 토지 같은 경우는요, 농지가 여러 개가 있어도 합하지 않아. 왜? 합해만 뭐 할 거예요? 합해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1000분의 0.7, 1000분의 0.7이에요. 내가 시골에 그 옆에 다닥다닥 농지가 10개가 있어. 10개가 있어요. 그럼 10필지라고 해야 되나? 10필지가 있어요. 10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마다 전부 다 과세표준이 1억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10개가 있어요. 10개가. 그러면 전체를 합해서 10억에다가 0.7을 하면 70만 원. 그렇죠? 그냥 1억에다가 0.7을 하면 7만 원. 7만 원 10개에서 70만 원 내놔. 전부 다 합해서 10억에 합해서 0.7을 하나 뭐예요? 70만 원. 똑같아. 합할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은 무슨 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니까 합하면 합한 대로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과세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당 토지의 가격. 그 위에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뭐예요? 관할구역 안에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그럼 종합합산은 종합합산끼리, 별도합산은 별도합산끼리 합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주택은 여러 개가 있어도 안 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해라?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이 여러 개 있어도 주택마다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그 내용이 있네요.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아까 보셨나요? 우리 납세 의무자 할 때 보셨던 내용이에요.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무조건 재산세 계산을 한 다음에 나눈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고, 네 번째, 같은 재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그 중에서 당연히 뭘로 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있어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어떤 내용인가 보면은요, 우리 도로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요,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도로로부터 혜택을 보는 게 누구예요? 옆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혜택을 봐요. 또 공원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공원을 만들어 놨으면 호수가 보이면은 집값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혜택이 받는 자들은 뭐를 내게 만드는가 하면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내려요. 이게 과세 특례예요. 우리 조금 전에 나온 재산세라는 거 있잖아요. 재산세 세율도 알고 과세표는 어떻게 정하는지 알죠. 여기에다가 뭐를 내라?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도시지역분 세를 내라. 그러면 이 도시지역에서만 내는 거예요. 이거는요, 도시지역에서만. 그러면 그거 보면은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1에 따른 세액과 2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내용은 뭔가 보면 재산세 1번에 나오는 거 표준세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뭐래요? 재산세. 이게 재산세.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등의 과세 표준에, 즉 도시계획시설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의 과세 표준에 뭐하고 똑같아요? 과세 표준은 재산세의 과세 표준하고 똑같은데 거기다가는 얼마만 적용하래요? 1000분의 1.4 1000분의 1.4만 적용하래. 그러면 우리 1000분의 0.7에 딱 2배네. 그렇죠? 2배인데 거기에 적용한 것을 합해서 뭘로 하는가 보요? 재산세액으로 하래요. 합해서 하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를 한번 먼저 볼까요? 재산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이거 과세 특례예요. 도시지역분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토지 중 지상 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에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 내용은 뭔가 보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거 있네요. 지형도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 또 개발제한구역. 그러면 공공시설 용지라든지 개발제한구역 같은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부터 혜택 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제일 망한 사람이 뭐래요? 내 토지가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이 되거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도시민의 환경을 위해서 내가 개발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제일 손해를 봐. 이거 더 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전혀 없는데 거기에 만약에 그린벨트인데 주택이 있다든지 근데 유원지가 만들어졌다든지 이렇다면 어때요? 써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 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거 있어요. 골프장, 지상 건축물, 유원지 이런 게 있다면 뭐하고 이걸 내야지 되고 도시적분 재산세를 내야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못 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재산세를 할 때 이것도 표준세율이에요. 재산세도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요 50%라는 얘기를 안 하고 1000분의 2.3 이하에서 이제 제한세율이라고 그래요. 올려도 좋아. 올려도 좋은데 얼마를 넘어가서는 안 돼? 1000분의 2.3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요런 내용을 거기에 2번에 했어요. 제한세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올려도 돼요? 좋아요? 어디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서 이거를 올려도 좋다. 그런데 얼마를 넘어서는 안 된다? 1000분의 2.3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요.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먼저 어떻게 해라? 먼저 재산세를 받는데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는 과세표준 재산세와 똑같이 해서 1000분의 1.4를 받으라. 근데 이것은 얼마까지도 올릴 수 있다? 2.3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하신, 좀 약간 착각하실 게 있는데, 이게 순수한 재산세예요. 이건 특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하는데, 우리 재산세 낼 때도 부가세를 내야 되잖아요. 재산세를 낼 때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이 부가세는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부가세는 재산세액의 20%예요. 그런데 여기에 도시지역분 재산세 있죠. 여기에는 부가세를 못 붙이고 어디에다만? 여기 재산세에다만 20%를 붙이고 있다는 거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째가 이제 비과세가 있네요. 비과세. 재산세를 내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가 볼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주한 국주기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뭐 이거는 우리 취득세에서 나오는 얘기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맞죠? 이거는 똑같아요. 상호주의에 입각하게 돼. 니들이 받으면 우리도 받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연부매수계약자의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납세의무자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연부취득을 했는데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으면 누가 내라? 매수계약자가 내라는 거죠. 그럼 매수계약자가 낼 거는 국가재산이면 당연히 세금을 안 받아야 되는데 매수계약자에게 뭐가 있으니까? 납세의무가 있으니까 그때 그 재산세는 받겠다. 즉 비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이런 거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1년 이상 공짜로 빌려주게 되면 재산세 안 받겠대. 왜? 내가 수익이 없으니까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고 다만 유료로 내가 국가나 지방자 돈 받고 빌려줄 수 있죠. 이럴 때는 수익이 생기니까 당연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뭔가 보면요. 좋은 일에 쓰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재산세 안 받겠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수익이 생기면 받겠다는 거. 수익 사업에 사용한다면. 또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쓴다면 안 받아요. 안 받지만 좋은 일에 안 쓰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과세하겠다. 그 부분은. 그럼 보면은 대통령령 정하는 도로와천 제방국어 유지 묘지 묘도 천재 구유 묘도 천재 구유 묘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이런 것은 돈 돼야 안 돼요. 수익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 근데 이것도 수익 생기면 내야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사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같은 거 안 받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문제 1년 미만의 것. 임시용 건축물이 1년 미만이라면 임시용 건축물이 1년 미만이래요. 과세 기준 현재 6월 1일 현재 1년이 안 된 임시용 건축물 재산세 안 받고 조금 더 헐 거잖아요. 안 받겠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비상재구조용 무료 도선용 선교 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그냥 비상체의 구조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선박 같은 경우는 받지 않겠다. 또 다섯 번째,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올해 안에 건물이 철거될 거로 예정이 돼 있어. 그러면 올해 6월 1일에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하겠다. 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징수가 있어요. 부가징수. 그러면 재산세 부가징수는요. 먼저 과세 기준일이 있죠.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일은 당연히 6월 1일 24시 현재 소유자가 낸다라는 얘기죠. 낸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납기는요. 납기는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거 다시 보면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그랬잖아요. 항공기 그랬는데 요것을요 절반을 나눴어요. 여기 딱. 왜 주택에는 뭐 여기도 별장도 들어가요. 여기에 또요. 별장도 토지 건물을 묶어서 주택도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토지 건물이 묶여 있기 때문에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에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는 전부 다 언제 내는 거예요? 9월에. 건축물은 전부 다 7월에 내. 근데 별장과 주택은 절반은 언제 내고요? 7월에 내고 절반은 9월에 낸다. 정확히 날짜를 얘기를 하면 7월 16일부터 7월 31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토지 건축물,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를 보시면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아우, 이게 뭐 10만원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만약에 한 7만원이다. 그러면 7월에 35,000원, 이때 35,000원 해야 돼. 이럴 때는 7월 달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다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것도요. 10만원 이하라면 한 번에 받는다 그래요. 시험 문제 한번 나올 때 이렇게 토지의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틀리죠, 그거는요. 왜? 아니, 토지는 언제 받는 건데 9월에 받는 건데 어떻게 7월에 받아도 안 되지, 그거는요. 주택은 두 번을 2분의 1을 내야 되는데 금액이 적으면 한꺼번에 주택만 그렇다라는 거죠. 주택만 그렇다.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 방법이죠.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죠. 보내줘요. 그러면 고지서 보내줄 때 7월 31일 내야 돼. 만약에 고지서를 보내줄 때요, 7월 31일까지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주면 어떻게 해요? 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그러니까 세금을 낼 사람한테는 고지서가 좀 일찍 좀 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보면 그게 나와 있네요.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어떤 내용인가군요. 내가 재산세를 고지서를 보내줄 때는, 과세권자들이 고지서를 보내줄 때는 거기가 언제까지 내야 된다라는 거. 또 당신이 갖고 있던 어떤 물건에 대해서, 토지냐, 건축물이냐, 아니면 선박이냐, 항공이냐, 뭐에 대해서 당신 그 가격, 과세 표준이 얼마고 세율이 얼마다라는 거 적어서, 그렇죠? 언제까지 내라를 해야 되는데, 보내줄 때는 거기에 보면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납기 개시 날짜는 언제? 이게 7월 16일이 납기 개시 날짜고 9월 16일이 납기 개시 날짜라. 이거 5일 전. 그러면 7월 11일. 이건 9월 11일까지 뭐를 해야 되는가 군요? 발부하여야 한다요. 그러면 발부한다는 얘기는 과세권자가 등기우편으로 붙이던
누구한테 갖다 주던 과세권자 손을 떠나는 게 이때까지는 떠나야 돼. 5일 전에 발부를 해야 되니까. 모든 세금 고지서는 이래요. 고지서를 보내주는 것들은 납기기 시 며칠 전까지 발부해야 된다? 5일 전까지.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똑같다. 하고 있다.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납과 분할납부가 있어요. 물납, 분할납부, 물납, 분할납부가 있는데, 이 물납 같은 경우는 물납 한번 볼게요. 한번 요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물납 분납이요. 우리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요. 등록면허세 물납, 분납 나눠서 내는 허용이 아예 안 돼. 물납과 분할납부가 없어요. 왜? 돈 없으면 사지를 말지. 무슨.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돈이 없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은 많은데 돈이 없을 수 있죠. 대출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 없을 수도 있잖아요. 돈이 없어, 현찰 없어. 부동산은 많어. 근데 재산세는 내야 돼. 이럴 때 나눠서 낸다, 분할. 물건으로 납부한다, 물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요. 이해가 안 가. 분납, 물납이 된대. 양도소득세도요. 분납, 물납이 돼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물건으로 납부하려니까 팔았어. 뭘로 낼 건데? 나눠서 내? 아니, 세상에 태어나서 돈 한꺼번에 제일 큰 돈 만져보는 건 언제예요? 부동산 팔았을 때가 최고 큰 돈 만져보죠, 뭐.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세금을 나눠서 내? 물건으로 내? 이해가 안 가죠. 양도소득세 물납은 어떨 경우에 가능한가 보면요. 이럴 수 있어요. 내 부동산이 수용이 돼요. 내 부동산이 수용이 됐어요. 수용이 됐는데 보상금을요. 현금으로 다 주면 좋은데 현금으로 다 안 주고 일부는 채권으로 주고 일부는 현금으로 주는데 내가 금융권에 대출이 있어요. 그러면 현금으로 주는 건 금융권에 다 갚아야 되죠. 그리고 나는 딸랑 가지고 있는 게 뭐뿐이 없어요. 공공용지를 수용하는 발행한 채권이 있어. 공공용지 보상 채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갖고 있는 게 뭐뿐이 없어요. 공공용지 보상 채권. 그러면 나는 수용을 당해서도 양도세를 내야 돼요. 파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내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가 돼도 양도세를 내요. 수용됐으면 당연히 양도세 내야 된다는 거예요.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 그 채권을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다. 이것을 물납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건은 아니죠. 사실은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건이라고 하고 있다. 그것도.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그 재산세, 또 종부세, 또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이제 뭐 우리 기본서 갖고 공부할 때도 요건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고 지금도 한번 정리를 했다가 다음에 같이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산세 분납은요 이래요. 그 뒷페이지 보면은 좀 공란이 좀 많아요. 그러면 거기다 적어 놓으셔도 좋고요. 한 장을 넘기셔서 그 뒤쪽에 보시면 공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한번 보세요. 분납은요 세금 낼 게 적은 사람은 나눠서 낼 수 없어. 여기는 어떤가 보면요. 500만 원을 넘으면 나눠서 낼 수 있어요. 역시 여기도 500만 원을 넘으면 나눠서 낼 수 있어요. 여기는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나눠서 낼 수 있어요.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나눠서 낼 수 있다. 여기는 500만 원이에요. 근데 나눠서 내면 그러면 얼만큼 나눠서 내는데 기간은 얼마를 두는가 하면요. 여기는 45일을 둬요. 한 달 반 정도 되네요. 여기는 두 개는 언제 준가 하면 2개월을 준다는 거예요. 2개월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래요. 만약에 조금 500만 원을 조금 넘는다. 500만 원을 조금 넘는다. 1000만 원을 조금 넘는다. 이럴 때는 그 넘는 금액만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금액들은 어떻게 돼? 납부기한 내에 내야 돼. 납부기한 내에 다 내야 돼요. 근데 이게 1000만 원도 넘는다. 1000만 원도 넘는다. 2000만 원이 넘는다. 이러면 50% 이하인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납을 잠깐 보시면은 물건 납부는 물납은요
전부 다, 여기는 전부 다 1,000만 원을 초과를 해야 돼. 1,000만 원을 넘을 때만 물건으로 납부할 수가 있어요.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물건으로 납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 거군요?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관할구역, 만약에 강남구의 재산세를 물납을 하려면, 강남구의 재산에 대해서 물납을 하려면 강남구에 있는 것만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강남구에 있지 않은 것은 물납할 수 없다.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는 뭔가 보냐?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할 수 있다 그래요. 국세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할 수 있다.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 할 수 있다.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 할 수 있다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넘어야 된다.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뭐가 없다? 분할 납부나 물건 납부는 없다. 그런데 재산세, 종합부동산, 양도세는 있는데, 여기는 500만 원을 초과해요. 여기는 또 두 달인데, 여기는 45일이래. 또 여기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한대.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거면 다 된대. 양도소득세는 이거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네 보니까. 그런데 이걸 물납이라고,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하니까 물납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정도 정리해 두시면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이 들어가서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막 허가도 받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가요, 물건으로 납부하는데 썩은 물건 낼 수도 있잖아요. 막 공매가 진행 중인 물건을 낼 수도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그 소액 부징수죠. 말 그대로 소액은 징수하지 않겠다. 소액은 징수하지 않는데,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이 아니라 2,000원이요.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 미만일 때는 받지 않겠다. 종이값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 앞에서 한번 조세 총론 시간에 본 적이 있던 것 같으니까 우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번째 신고 의무가 있어요. 신고 의무. 우리 이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매매를 해서 5월 29일 날 잔금을 치렀는데, 매수인이 등기를 안 하면 매도인은 언제까지 신고를 해라? 과세 기준으로부터 10일 내에 신고를 해라. 10일 내에 신고를 해요. 그러면 1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관할,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애에 신고를 해야 돼. 근데 그 신고를 안 하면요, 과세권자가 자기가 알아서 그냥 직권으로 조회사에서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신고가 1번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안 돼. 10일 내에 하는데,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수상 재산이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 기준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신고를 해라. 그렇죠? 또 상속했으면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으면 누가 내야 돼요? 주된 상속자. 그러니까 재산세 내기 싫으면 주된 상속자 신고를 해라. 네가 다 내야 되니까.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종중도 공부상 소유자. 그리고 이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신고를 좀 해줘라.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게 있네요. 세금 부담의 상한. 이 세부담 상한은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우리 이제 세금은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그것도 매년마다 내는 세금이 작년에 100만 원 나왔던 게 올해 갑자기 1,000만 원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정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만약에 100만 원을 받았으면 올해는 그 부동산 가격이 암만 올라갔어도 150%, 즉 150만 원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세부담 상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금 부담의 한도를, 올라가는 것도 세금 부담의 한도를 주겠다. 이런 것은요, 세부담의 상한을 둘 수 있는 것은요, 정기적으로 받는 세금, 그죠? 재산세는 매년마다 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금만 뭐를 적용할 수 있다?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국민의 생활터전인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을요. 세부담 상한을 좀 아주 약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1번, 2번, 3번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이 뭔가 보면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게 있고 또 3억 초과 6억 이하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라면 세부담 상한을 105%만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 재산세를 10만 원을 냈어요. 1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올해는요. 계산하니까 12만 원이 나오더라. 12만 원 다 못 받아. 몇 프로만 받는데요? 105%만. 그러면 10만 원에 105%면 10만 5천 원이죠. 그러면 12만 원이 나왔어도 10만 5천 원만 받고 10만 5천 원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세부담 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래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5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작년에 50만 원 냈어요. 주택을. 재산세를. 올해 100만 원이 나왔어 세상에. 그러면 작년에 얼마를 냈어요? 50만 원 냈는데 올해는 얼마를 못 넘는데요? 만약 5억짜리라고 치는 거예요 지금요? 5억짜리라고 치면 세부담 상한이 얼마? 110. 그러면 작년도에 110%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55만 원만 받아야 된다. 나머지 45만 원은 과세권자가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6억 넘는 사람은 그래도 살만한 사람이네. 그쵸? 주택의 공시가격 6억을 넘으면 그래도 좋은 집이잖아요. 그러면 130%가 된다는 거죠. 작년에 100만 원 냈으면 올해 최고만이 내면 130만 원까지 낼 수 있다. 이걸 세부담 상한이라고 그래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세부담 상한을 전부 다 1.5배로 하고 있거든요. 1.5배로 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주택에 대해서만 특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주택에 대해서 특혜를 베풀고 있다. 세부담 상한도 있고, 그 다음에 9번째 부동산 정보관리 전담기구 설치 뭐 이런 게 있네요. 뭐 이런 건 설치를 하는 거 우리가 설치하는 거 아니니까 이게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겠고, 부가세가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지방세를 전부 다 맞췄어요. 지방세를 전부 다 맞췄는데 뭐 이렇게 좀 계략적으로만 하고 있어요. 너무 좀 깊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요 기초 입문 과정 거는 좀 거의 이해를 좀 하시고 가셔야 돼. 그래야지 기본 이론에 가면은 이제 막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취득세 하다가 또 재산세 것도 받다가 그러니까 지금 잘 좀 봐주시고, 이 종합부동산세는요 다음 주에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의 복습까지 겸하는 거예요. 겸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